MZ 세대들과 소통을 해볼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을 만나고 왔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근데 오늘 주인공은요, 네. 장소입니다. 오. 장소인데요. 사실 이곳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때려오면 뗄 수 없는, 오. 정말 밀접하게 매 순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이 초록창 검색에요. 네네. 2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너튜브였거든요. 근데 너튜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날씨라는 날씨요? 단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강원지방기상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려고 하거든요. 강릉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MZ세대가 묻는다 MZ리포터 조성혜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위치한 강원지방기상청에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기상청장님 뵙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지역에 대한 날씨의 예보와 특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상뿐만 아니고 강원도가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특보도 같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특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대개 현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관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라든지 습도,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는데요. 관측된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경향이라든지 기후변화의 방향들을 분석해서 또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예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날씨 예보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측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 자료는 지상뿐만 아니라 고층, 그다음에 위성, 레이더, 항공기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기 상태를 관측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속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슈퍼컴퓨터에 입력되는데요. 슈퍼컴퓨터에는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수치예보 모델로 전 지구의 날씨를 예측하고 그중에 우리나라의 날씨를 뽑아서 예보관들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예보관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날씨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예보에 종사하는 분 4개 조가 있는데 하루는 8시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고 야간에 또 8시부터 새벽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스케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입사해서 초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때 1989년에 제가 입사했는데 그때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수업이 다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업 초봉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아마 그 정도 수준 어쨌든 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면 뭔가 그 날씨를 예보했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고 또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기여감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뉴스에도 회자됐지만 명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과거에는 활성 어종인 명태가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기후변화로 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동해안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어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이 41도를 기록했죠? 네, 숨조차 쉴 수 없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강타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록을 한 바도 있고 또 7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 보면 한파일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이 원주입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더 많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기상청에서 일하시면서 기억나는 최대 강수량이나 최고 적설량이 있다면? 태풍 누사 때로 기억합니다. 태풍 누사는 이제 남해안의 상륙에서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고 속초 앞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간 태풍인데요. 8월 31일 날 강릉에 870mm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1904년 기상청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고요. 그때 뭐 강릉에서만 약 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천억 원 재산 피해가 났던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과거 2014년도에 한 9일간 눈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적설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때 강릉이면 한 110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뭐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축사도 많이 붕괴되고 많은 피해를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기상청에서 근무하신 이후로 혹시 비를 맞으신 적이 있는지? 많죠. 기상청에서 체육대 하면 비가 온다는 그런 그게 이제 97년인가요? 그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기상청 전체에 이제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 한강 고수부지에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기상청 체육대회. 그러고 비가 주르륵 내린 그 상황이구나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에서 체육대 하면 비 온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기상청 체육대회를 없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전 공무원이 그전에는 이제 체육의 날이라고 하루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없어져서 이제 체육대회를 안 하고 있고. 저희 같은 10대, 20대 세대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너무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공정성이나 뭔가 목표 지향적인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날씨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날씨가 될까요? 어쨌든 50여 년 이상 살았는데요. 그걸 다 한 가지 날씨로 좀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좀 돌아보면 20대 때는 굉장히 뭔가 대부분의 20대 때가 그렇지만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나요? 그런 뭔가 복잡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태풍과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기상청에 들어오면서 이제 날씨 예보라든지 그다음에 날씨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쭉 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가을날 좀 선선한 그런 가을 날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묻는다 두 번째 인터뷰 강원지방기상청 박훈 청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측이라고 해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가슴 뜨거운 이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나 날씨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기상청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날씨,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